안녕하세요. 시와 그림을 사랑하는 박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명화는 주로 어버이날 많이 소개되는 그림입니다. 시대와 동서양을 막론하고 지극한 효심은 하늘을 감동시키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구전설화 중에는 자신의 몸 일부분을 도려내 병든 부모를 봉양해서 하늘이 감동해 병을 고쳤다는 내용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이야기들은 전설의 고향이라는 TV 방송에서도 여러 번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소개하는 그림은 루벤스의 시몬과 페로입니다. 이 그림의 주제는 로마 시대에 발레리우스 막시무스라는 사람이 쓴 기념할 만한 언행들이라는 책에 소개된 내용입니다. 그림 속 장면을 자세히 보면 나이 든 노인이 젊은 여인의 젖가슴을 빨고 있는데요. 우측 창에서 두 남자가 이 장면을 호기심에 가득한 표정으로 엿보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얼핏 보면 노인과 여인의 음탕한 사생활을 그린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석연치 않은 장면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인의 몸을 보면 팔과 다리가 묶여 있어서 영 불편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여인의 얼굴 표정을 보면 음탕한 행위를 즐기는 여인치고는 표정이 밝지 않으며 또 지나치게 얼굴을 옆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장소인데요. 두 사람이 있는 곳은 감옥이고 창문의 두 남자는 간수들입니다. 그럼 이 두 사람은 왜 감옥에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로마 시대에 시몬이라는 노인이 죄를 짓고 굶어 죽는 형을 받게 됩니다. 이 시몬에게는 페로라는 시집간 딸이 있었는데 마침 아이를 낳고 수유 중이던 페로는 아버지의 면회를 올 때마다 굶어서 죽어가는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수치심은 뒤로 한 채 아버지에게 젖을 주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딸의 효심이 하늘에 감동을 주어 아버지는 풀려나게 되었고 이 이야기를 주제로 그린 그림들이 시몬과 페로입니다. 이 시몬과 페로의 이야기를 주제로 많은 화가들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그중 가장 유명하고 잘 그려진 작품이 오늘 소개되는 루벤스의 그림입니다. 그런데 루벤스가 그린 시몬과 페로가 가장 외설적인 그림이라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당대 사람들이 이 그림 속 노인과 여인의 행각을 퇴폐적인 성행위라고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루벤스가 이 주제로 그림을 처음 그린 것도 아닌데 왜 무리를 빚었던 것일까요? 실제로 그림 속 노인과 여인의 모습은 루벤스와 그의 아내 헬레나 푸르만과 흡사했는데요. 당시 53세의 루벤스가 37살이나 어린 아내와 재혼한 지 얼마 안 됐다는 점도 의혹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루벤스의 성적 욕망이 작품에 투영되었다는 등의 의견들이 분분했습니다. 어쩌면 루벤스는 자기 자신한테 쏟아질 비난도 염두에 두고 그렸던 것 같습니다. 창문 너머로 훔쳐보는 간수들을 보면 그들이야말로 노인과 여인을 음흉한 시선으로 보는 우리 자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루벤스의 인생은 결국 나락으로 떨어졌고 지방으로 낙향해 어둡고 쓸쓸한 풍경화만 그렸습니다. 1640년 루벤스는 아무도 찾지 않는 집에서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루벤스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시몬과 페로는 루벤스가 죽은 후에 새로운 평가를 받게 됩니다. 강렬한 색채 대립과 풍요로운 이미지를 형상화한 루벤스의 대표작 중 하나로 후대에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시몬과 페로는 자칫 외설적인 그림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림이지만 알고 보면 아버지를 향한 딸의 효심을 그린 숭고한 그림입니다. 그림도 역사처럼 아는 만큼 보인다는 진리가 생각이 납니다. 오늘 이야기는 아버지라는 시 한 편을 읽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셨어요? 묻는 말에 누구세요? 오늘이 크리스마스죠? 봄날에 크리스마스를 찾는 나의 뿌리. 52년 전 내가 처음 말을 시작했을 때 아버지도 오늘 내가 한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100일도 되기 전 급성 폐렴으로 1시간에 6대의 페니실린을 나의 몸에 꽂을 때마다 가슴에 꽂히는 비수를 안고 그래도 살기만을 기도했었고 시커먼 연탄이 되어가는 얼굴에 눈물을 떨구며 그 물에 열이 식혀지기를 바랬던 밤. 세월은 흘러 우리의 역할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새벽에 부르는 전화벨 소리. 달려가 보면 소변찬 방광이 터질 듯 나를 기다리고 응급실에서 나온 아버지는 시원하게 소통을 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외면하고 살아온 세월만큼 소통을 하려는 아버지.
새로 난 국도로 당신을 만나러 갈 때마다 난 지난 세월이 서러워 길을 헤맵니다. 어둠이 깔리면 계신 곳을 못 찾을까 두려움에 넘어가는 해를 조금씩 잘라 가는 길에 부려봅니다. 이젠 손을 잡아도 팔을 잡아 끌어도 반항하지 않는 당신이 어찌나 밉던지요. 사탕이 먹고 싶다고 48년 전에 내가 했던 말을 기억해내 사달라고 조르는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그때 그 마음을 기억하시는지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힘을 주는 에너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